해외 주식 연간 전망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빼지 마! 거래 대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플레이보이 그룹 아시나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더블 정도 갔었어요. 투자로 인해 해외 주식 토크쇼 먼나라 이웃 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봉당하고 싶은 꿀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간부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2022년 해외 주식 연간 전망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5월에 처음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로 여태까지 메타버스 광풍이 불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와, 정말 이건 나 계획이 있구나. 5월에 투자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가 났을까라고 생각하니까는 과거의 나에게 야! 고민하지 말고 혹시 뭐 그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으신 거예요? 그 관심이 가는 종목을 물어보려고 전문가를 또 모셔봤어요. 임지 드래곤님 그리고 장재영 전문가님 두 분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절대 없어. 에이, 결국은 넌 이유도 없어.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글로벌 IT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담당하는 장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선배님이시죠? 네, 선배님. 후배, 직속 후배입니까? 뭐 어떻게? 제 선배님. 아, 선배세요? 아, 장재영 연구원님이? 왜 신뢰를 그렇게 범하시죠? 누구한테 실례인 거죠? 아니 왜냐면 맞추시는 게 너무 많으셔갖고 임지디님의 위상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업스타팅 홀딩스 100% 가까이 오르고 로블록스 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나는 중간에 왜 뺀 거야? 빼지 마. 연구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좋은 소스를 주시는데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NFT라는 게 결합이 돼서 네. 메타버스를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는 점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메타버스와 NFT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도 우리 임지드래곤 연구원이랑 NFT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나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NFT 뜻 자체가 그러니까 뭐의 약자냐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Non-Fungible이라는 게 대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고유와 희소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등가 교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1달러는 1달러랑 교환이 되잖아요. 네. 1비트코인 교환이 돼요. 근데 이제 NFT로 대표적으로 불리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고양이랑 이 빨간색 고양이는 고유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을 한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토큰이라는 거예요. 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에 업로드된 디지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윤사님께서 만드신 성대모사에 대한 동영상을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그 유해진 성대모사를 막 하잖아 이거 그치 그치 이런 영상을 NFT 기술로 파는 거야. 그 NFT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계약이에요. 작품명, 작품 내용,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그 NFT를 만들었을 때 로열티 같은 걸 딱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사고 또 누가 사고 이럴 때마다 로열티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NFT 경매가 활성화되고 판매가 더 활성화되면 원작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성대모사로 Hey 바이든, Hey I'm Trump 이러면서 통화하는 거 김정일이랑 통화하는 트럼프 이런 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갖고 올려보는 거지. NFT가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거래 대금이 엄청납니다. NBA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영상 같은 경우도 쇼클립 영상으로 만들어서 20만 달러 이 정도 뭐 판매한 것도 있고 네. 트위터의 첫 파운더 창업자가 첫 트윗을 날린 거예요. 나 트윗 시작한다. 네. 이런 트윗을 날려서 그거를 NFT화해서 경매에 붙였더니 30억 원에 팔렸어요. 뭐 하정우 같은 배우분은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NFT화를 시켜가지고 뭐 몇천만 원에 팔았다. 기사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NFT 작품을 사거나 팔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팬덤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주식을 볼 때 뭐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이런 것처럼 NFT 작품을 사거나 거래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거기에 이제 소속된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팬덤이 있냐 없냐, 커뮤니티가 있냐 없냐.
메타버스 이제 부동산도 있는데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디지털 네. 부동산 공간이 있는데 토지를 사서 전시장도 만들고 뭐 카지노장도 만들고 그 전시장에선 NFT화된 작품들도 감상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럴 때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에 땅 좀 사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크를 해봐야죠. 반독점 규제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연초 고점 대비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메이투안 이런 쪽 기업들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40에서 50% 정도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자상거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더 규제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엔트그룹의 상장 중단도 나왔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전체 게임 매출이 전체에서 34%를 차지하는 회사인데 7월달 이후로 신규 게임 판호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을 한 주에 3시간밖에 못하게 제한했잖아요. 예, 제한했습니다. 뭐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거의 한 80% 이상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과징금도 한 6,500원 정도 이제 부과되었고요. 배달 기사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보장하고 보험도 가입하라 이런 식의 다양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적도 올해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디디 추싱이라고 해서요.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6월에 이제 미국 상장했는데요. 데이터 안보 조사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고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규 고객 모집도 이제 중단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왜 잘 나가는 기업들 발목을 이렇게 잡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오일남 오일남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런 싸가지. 윤문식 선생님. TV를 안 보죠. 중국만 바라보세요. 듣고 싶어 너 아, 리밍입니다. 예, 여명입니다. 예, 여명. 예. 아, 이건 안 해. 오, 진짜 알아. 중국은 알아. 한국을 몰라요. 고맙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라도 맞춰주셔서.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 정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이 반독점 관련돼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경제가 중국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고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안은 2008년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내년 10월에 중국의 제20회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되는데요. 이전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길들이기 작업을 하고 있다. 향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투자는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후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때를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확정되고 나선 주가는 이미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미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다. 네, 저는 예. 이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맞은 시기로 볼 수도 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는 예. 것처럼 최악의 정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요. 최근 5년 평균치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아주 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들 주요 사업부가 전자상거래, 게임, 그리고 음식 배달인데요. 여기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반도체, 메타버스, 커뮤니티 공동구매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2022년 투자 유망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나 NFT에 대한 이해도, 철학 이런 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메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NFT나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 로블록스 쓰던 아이템을 메타에서도 쓸 수 있고 제페토에서 쓸 수 있고 디지털 재화,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이 유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랫폼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플랫폼의 상대적 지위는 좀 약화될 수도 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서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동되게끔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플랫폼이 되겠다. 혹은 최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인데 암호화폐 거래소죠. 저희가 이제 코인베이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다 갖고 있다고 봐요. 메타나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애들도 결국에 코인베이스랑 연동을 다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결국에 코인베이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디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의 뱅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 써보셨나요? 코인 맡기면 코인으로 이자 줘요. 그게 코인 10% 정도 이자 주고 이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아, 그건 아직 안 해보셨죠? 예. 코인을 예치를 시키면 코인으로 금리를 줍니다. 은행처럼. 그 역할을 코인베이스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느낌 왔어. 코인베이스. 그리고 뭐 유니티는 사실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구축이 되면 이 3D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에픽게임즈가 갖고 있는 언리얼과 유니티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막 신규로 막 지금 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끝까지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플레이보이 그룹 아시나요? 네. 아유, 나 그거. 남자들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맞아요?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원래는 전통적인 그냥 미디어 잡지 산업에서 이제 장사가 안 되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가 올해 이제 스펙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잡지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NFT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올해 4월에 주가가 한 더블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ATM을 주목하면 될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ATM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일 탑픽으로 보는 거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아까 전에 언리얼 얘기하셨죠? 네. 언리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에픽게임즈입니다. 에픽게임즈의 지분을 40% 가진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이대주주예요. 아, 2대 주주예요. 에픽게임즈가 내년에 아마 상장할 거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상장하면 당연히 지분 가치가 올라가겠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로블록스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라이언 게임즈 지분 100%를 가진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아, 다 갖고 있네. 네, 그 외에 알리바바도 최근에 보게 되면 칭하 유니그룹이라고 해서 파산한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인수가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국 1위 기업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반도체 부분까지도 더 역량이 강화돼서 중국에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투자 인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현금이 많습니다. 게임 다 현금이죠. 게임 현금이죠. 현질 많이 하잖아요.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결국은 돈이 들어온 게 현금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들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부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과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트원 같은 경우는 음식 배달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공동구매라고 해서요. 신선식품 배달이나 아니면 이제 생활용품 배달, 잠재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내년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랑 개념이 이제 생기고 시장에 이제 부각이 된 게 올해고,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보통 한 10년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엔 더 가속화를 시킬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연간 전망 두 번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내년엔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